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해를 보내면서 2025년도를 좀 잘 계획해야 할 텐데 이 시점에서 우리 필쌤TV 구독자 여러분들 내년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자, 필쌤의 인생이 담긴 조언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도는 을사년 뱀띠해라고 합니다. 자, 뱀. 뭐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 뱀이라는 게 어떤 지혜의 동물이라고 하네요. 내년도에 내 삶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은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소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울감. 세 번째는 바로 고도 비만입니다. 이 3가지가 내년에 우리 삶에서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3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일요일 저녁에 뒷목이 좀 뻣뻣해지는 걸 느껴본 적이 있다. 가슴이 좀 답답하고 이거 왜 이러지? 토요일 날 저녁에는 안 그랬는데 일요일 저녁에는 조금 이게 좀 답답해진 적이 있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말이죠. 바로 이제 새해가 바뀌게 될 텐데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오게 되면 뭔가 부푼 희망과 꿈과 계획 같은 게 막 생각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나이 먹는 게 반갑지가 않다. 오히려 나이 먹는 게 두렵다라는 생각이 가슴속에 든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말이죠. 시간이 지나도 딱히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3가지가 뭐였죠? 일요일 날 저녁에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었는가? 나이 먹는 게 오히려 두렵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가? 시간이 지나도 미래가 딱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운 생각이 든 적이 있는가?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 3가지가 나 다 있는데? 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3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과소비, 우울감, 고도비만. 자,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일상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과소비, 우울감, 고도비만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이 일상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과소비는 왜 그렇죠? 과소비. 사실 우리가 필요한 물건만 사들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일상에서 뭔가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우울감. 일상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행히 우울감이 생기겠죠. 고도비만은 도대체 일상이 행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일상이 행복한 사람들 같은 경우가 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하다 보면 오히려 좀 살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고도비만과 우울감의 상관관계. 물론 100%는 아닙니다. 고도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꼭 우울감만의 원인은 아니죠. 예를 들면 우울감과 전혀 관계없는 경우에도 체질상 살이 찌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고도비만이 되는 분도 있겠죠.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은 우울감과 고도비만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행복하지 않으면은 과소비도 생기고 우울감도 생기고 고도비만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특히 어떤 성향의 분들이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냐? 소비 MBTI라는 걸 만들었죠. 네이버 창에다가 소비 MBTI라고 치시거나 아니면 소비 성향 테스트라고 치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자, 요걸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소비 MBTI, 소비에도 MBTI가 있다. 그래서 1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소비 MBTI는 뭐의 약자냐면 Money, Bias and Tendency Indicator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성향이나 기질을 파악해 보는 건데 이것을 16가지로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E냐 G냐는 어떻게 결정하냐? E는 관리, 절약, 통제의 성향이면 E가 나오고요. 돈에 대해서 그냥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냥 자유롭고 여유 있고 항상 방임이다. 이러면은 G가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상당히 돈을 엄청나게 모은 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2가 나오는 게 좀 바람직하겠죠.
두 번째 이니셜은 R이 나오거나 I가 나와야 되는데 R은 돈을 일관되게 쓰면은 R이 나옵니다. 레귤러겠죠. I는 irregular니까 돈이 좀 들쑥날쑥하게 쓰다 보면은 I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R이 나오는 게 좀 낫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니셜은 F거나 S입니다. F는 주로 문화생활이나 음식 같은 데 돈을 많이 쓰면 F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쇼핑이나 패션, 그러니까 뭔가를 사들이는 데 돈을 많이 쓰면 S가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편안하게 여가 생활을 좀 집에서 좀 조용히 집콕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자거나 독서를 하거나 뭐 TV를 보거나 음악 감상을 하면서 보낸다. 이러면 이제 좀 Q의 성향이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나가서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막 등산 가고 막 뭐 이렇게 자전거 타러 나가고 막 이러면 뭔가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D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가 더 좋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개인의 성향 차이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16가지 유형 중에 조금 위험한 유형이 EISQ입니다. EISQ가 왜 위험하냐? EISQ 어떤 성향일까요? 돈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통제하고 하여튼 생각이 좀 많은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I는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쑥날쑥 쓴다. 그러면서 S가 나오니까 바로 쇼핑을 좀 즐겨하는 스타일. 그런데 좀 집콕으로 조용히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니 뭐 쇼핑 좋아하고 돈 조금 들쑥날쑥 쓰고 조용히 보내는 게 뭐가 문제냐? 물론 문제 없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쇼핑과 들쑥날쑥한 소비를 하면서 조용히 보내는데 성향이 G가 아니라는 거예요. G면은 쇼핑도 많이 하고 들쑥날쑥 돈을 쓰더라도 뭐 에이 그냥 뭐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마음이 그냥 좀 자유로우면 되는데 또 성향이 E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향은 돈 염려, 걱정, 관리를 하는데 돈은 이상하게 들쑥날쑥 쇼핑을 많이 하고 조용히 보낸다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뭐죠? 과소비와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고도비만이라고 하는 위험이 도사릴 가능성이 높은 분이다 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감이 있거나 그죠? 그러면 이 우울감이 어디로 번지냐면 둘 중에 하나로 번집니다. 과소비로 번지든지 고도비만으로 번지게 되겠죠. 과소비로 일단 번져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높은 분들이 조금 불필요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뭐 불필요한 물건 많이 사는 사람한테 너 우울감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뭐 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100% 그렇다는 뜻은 아니죠. 우울감이 높으면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사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과소비를 하니까 또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고도비만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좀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죠.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고도비만 하게 되면 어때요? 또 우울해지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우울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감은 현대인의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울감이 조금 심한데? 그럼 좀 누구 상담을 좀 받아볼까? 아니면 뭐 우리 친한 친구를 오늘 불러서 저녁에 술을 한잔 할까? 뭐 커피를 한잔 할까? 밥을 한번 먹을까? 뭔가 상담이나 위로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다운되고 흔히 얘기하는 뭐 이렇게 디프레션이 있을 때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잖아요. 만나서 좀 상담도 받고 위로도 좀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과소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필샘 TV를 열심히 보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좀 다잡고 그래 절약해야지, 절제해야지, 저축해야지 뭐 이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도비만 같은 경우 나 요즘 살 너무 쪘는데 어떡하지? 다행히 이제 다이어트 같은 거를 결심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상담이나 위로 또는 절약이나 절제나 저축 그리고 다이어트 결심도 다 좋은데 이게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까? 결국 이 세 가지 문제 중앙에 있는 일상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일상의 행복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행복이 회복이 되면서 뭐 우울하면 좀 상담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죠? 과소비가 좀 심해졌다 그러면 좀 필샘 TV를 다시 보면서 절약과 예산 그리고 저축을 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요즘 살찐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일상의 행복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데 그냥 상담, 절약, 다이어트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행복이 자리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의 문제는 다 사라지고 굳이 상담이나 위로나 뭐 절약, 절제 또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뇌과학자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가 늘어나야 된다. 첫 번째, 유능성입니다. 유능성을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필쌤TV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능성이라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유능해지면 됩니다. 내가 화장하는데 눈썹을 그려요. 근데 어제보다 오늘 잘 그려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잘 그려지고 눈썹을 매일 그리다 보니까 나 눈썹 잘 그린다.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와, 너 눈썹 잘 그린다. 그러면 그게 유능성이 증가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고 아무리 하찮은 일인 것 같아도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이라도 발전된다면 그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아무리 남들이 봤을 때는 좀 평범한 일이지만 내가 어제보다 오늘 복사를 더 잘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사를 잘한다. 그러면 난 그만큼 유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나의 일터에서 아니면 사소한 일상에서 뭔가 유능해지는 게 있느냐, 성장 발전하는 게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유능성이 증가되면 이게 어디로 옮겨지냐면 자율성이 증가됩니다. 유능해지면 시간이 남아요. 옛날에 1시간에 처리할 일을 30분 만에 처리합니다. 옛날에 2시간 동안 하던 일을 이제 1시간 안에 끝냅니다. 그러면 나는 1시간만큼 여유 시간이 생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내가 유능해진 만큼 여유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는 더 자율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돈이 많이 생기면 더 자유로워지고 자율성이 증가되는 건 맞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유능해진다면 당연히 승진을 할 거죠. 또 우리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인데 내가 하는 일을 더 유능하게 잘한다면 나의 소득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늘어난 만큼 내 인생은 더 자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율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연결성으로 이어집니다. 연결성은 뭔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뭔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인데 다른 사람들 속에 무리 중에 속하면서 그들이 나를 인정을 해주고 박수 쳐주고 좋아요 눌러주는 겁니다. 이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인간은 이런 네트워크 속에서 굉장히 행복을 느끼죠. 이렇게 행복을 느끼면 내가 더 유능해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유능해지려고 유능성을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능성이 증가되면 자율성이 증가되고 자율성이 증가되면 연결성이 늘어나서 다시 유능성이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이 선순환이 됐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상에서 행복해지는 길이 바로 우리가 내년도 2025년도에 과소비나 고도비만이나 우울감을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필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상에서의 행복을 좀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주문할 텐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메모하셨다가 정말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회복하는 프로젝트 첫 번째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학습을 시작하라입니다. 여러분, 엑셀 같은 거 잘 하시나요? 사실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데 엑셀 그 정도만 해도 크게 불편함은 없다.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업무에 도움이 될 정도로 엑셀을 한번 유튜브 보거나 전문적으로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사용하던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업무 효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동료나 선배, 후배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것은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여러분들의 업무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한 학습을 시작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주도적으로 일해보자. 주인공처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앞에 오늘 수명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망치지만 않고 대충 사실 욕 안 먹을 정도로만 일하고 넘겨도 되는 일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주인공처럼 해보면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 잘하는데, 훌륭한데, 이렇게까지 했어?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 주인의식,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실패하더라도 조금 창의적 도전을 시도해보라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창의적 도전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까지 했어? 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정말 욕 안 먹고 넘어갈 정도로 일하자. 오늘도 무사히 그냥 넘어가자가 목표가 아니라 정말 동료나 선배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일을 해보는 겁니다. 야, 너 일 진짜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달에 3번 정도를 듣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정성껏 창의적으로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유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말이죠. 일에서의 인정 욕구에 욕심을 가져보자. 내 인스타그램에 멋진 옷이나 멋진 식사 장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걸로 인정 욕구를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야, 정말 일 잘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 욕구에 욕심을 가져보면 여러분, 일터는 마냥 스트레스만 받고 피곤한 곳만은 아니다. 물론 일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지치고 힘든 과정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말이죠. 내가 뭔가 일터에서 조금씩 발전하고 유능해지고 자율성이 증가되면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지옥 같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회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밌고 뭔가 도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일상에서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이 근데 나는 뭐 일터에서 성장하고 자시고도 없어. 너무 내가 하는 일이 좀 평범해. 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히 뭐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지 않은 지금 상황을 그대로 유지 관리만 해야 되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임무라는 게 뭐 특별히 막 일을 벌리는 거라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잘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는 공무원이라서 뭐 내 일터에서 뭐 이렇게 대단히 뭔가 성장 발전 막 새로운 걸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평범한 일을 하지만 이 평범한 일 안에서도 뭔가 유능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평범한 일을 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 중에 연봉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남들이 봤을 때 공무원은 뭐 이렇게 특별히 대단한 뭔가 성장 발전을 자기 일에서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러나 공무원의 고정관념을 깨고 아무도 안 하는 행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바로 충주시의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필쌤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일상에서 행복이 살아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끝없이 안 좋은 습관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능성, 자율성, 연결성. 자, 이 세 가지가 증가될 때 우리는 과소비나 고도비만 또는 우울감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하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강사로 출연을 해서 패널로서 여러분들에게 뭐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일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 그대로 나누었던 토크쇼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돈을 이렇게 아껴 쓰게 됐느냐.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봤거든요. 내가 얼마나 아껴 쓰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쓴다. 제가 왜 이렇게 돈을 안 쓰게 됐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막 쓰고 싶은데 막 스트레스 받는데 막 꾹꾹 참아가면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안 쓰는 게 편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극도로 소비에 대해서 일부러 억제하지 않았는데도 안 쓰게 됐을까? 제가 그동안에 2015년부터 뭔가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인플루언서로서 작가로서 강사로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제가 그동안 써왔던 책들을 한번 쭉 보니까 2015년에 첫 번째 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책이 2016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2017년 그리고 네 번째 책이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15, 16, 17, 18년도까지 4년 연속 한 해도 안 쉬고 책을 냈다는 거거든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도 베스트셀러였지만 네 번째 책인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가 굉장히 빅 히트를 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빅 히트에 취해서 2019년에는 책을 안 썼어요. 나태해진 거죠. 그리고 2020년에 다섯 번째 책을 씁니다. 그리고 21년, 그리고 22년, 23년, 그리고 24년에 걸쳐서 한 해도 안 빼놓고 책을 내고 있는데 제가 이 과정을 한번 지내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봤더니 나는 조금 더 대중에게 알려지고 조금 더 대중에게 인플루언서로서 작가로서 강사로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매년 책을 쓴다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상당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우울할 틈이나 또는 과소비를 할 정도의 시간 여유가 없었던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제 시간을 되돌려 보니까 이 책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책만 쓴 거는 아니지만 뭐 여러 다른 활동도 했지만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한 5개월 정도는 매일같이 적어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작업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뭔가 내 일터에서 내 생활 일상에서 뭔가 발전해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성취감을 느껴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지난 10년간 계속 해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결국 일상에서의 성취감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말이 즐겁습니까? 평일이 즐겁습니까? 아이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야. 당연히 주말이 즐겁지. 근데 말이죠. 평일이 즐거운 사람들도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건데 물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 주말만큼 즐겁고 익사이팅한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일요일 날 저녁에 뒷목이 뻣뻣하거나 가슴이 답답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제가 말씀드렸던 과소비나 우울감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세계 5대 부자입니다. 세계 5대 부자,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레리 앨리슨, 그리고 워렌 버핏이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분들의 공통점은 평일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평일날 돈이 많으니까 정말 아주 익사이팅하고 뭔가 좀 엔터테인을 즐기면서 그렇게 행복했다 그 뜻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보다는 평일날 5일에 일하면서 그들의 삶을 개척해 온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요일도 일요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52주의 평일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52주의 평일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거냐가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다. 제가 한번 누리호 발사를 빗대어서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을 한번 시간 타임으로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 보여드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커리어가 성장하는 기쁨이죠. 이 커리어가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려면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이 5가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 5가지가 뭘까요? 바로 이직, 학습, 경험, 훈련, 도전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직, 학습, 경험, 훈련, 도전과 거리가 먼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직이란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싫어서 빨리 때려치고 어디로 가고 싶다 하는 이직이 아닙니다. 지금 일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일도 잘 해내면서 뭔가 나의 몸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옮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학습과 경험, 훈련과 도전을 끝없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행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회복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자연히 행복으로 가득 차겠죠. 얼마 전에 쇼펜하우어가 쓴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참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인생은 즐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바로 극복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위기라고 말들 많이 하죠. 최근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라는 건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위기의 진짜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그 최악의 상황을 항상 반전의 기회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2025년도를 최악의 상황이지만 반전의 기회로 삼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